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 보호하는 것 중에 페이지 182페이지 하나 더 있죠. 자, 182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어? 182페이지. 자, 타인 토지 출입. 이거 봅시다. 시행자 보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인 토지 출입 등을 갖다 인정하는 것도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는 우리가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 제약을 받아요. 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받는데 어느 때 시간적 제약을 받느냐? 일출 전, 일몰 후. 일출 전, 일몰 후는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야 될 거냐?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 이건요. 점유자, 소유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승낙을 받는다?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 자, 박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보면 우선 제일 먼저 타인 토지 출입하는 경우가 있겠고 단순히 타인 토지 출입이 있겠고 아니면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을 갖다가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가 크게 두 가지 나눴죠. 우리 뭐가 뭐를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눴죠. 그래서 행정청이 있겠고 비행정청이 있습니다. 역시 행정청이 있고 비행정청이 있어요. 그럼 여기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행정청이면요. 증표만 제시하면 됩니다. 증표 제시. 그럼 비행정청은 뭘 제시해야 될까요? 민증 제시하면 돼요? 속된 대로 민증 까요? 자, 허가증. 알겠죠? 뭘 제시해야 돼요? 허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서 보면 결국 허가증을 제시하는데 허가란 건 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수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라. 거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무가 생긴다? 수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럴 때는 행정청 비행정청이든 소유자 등한테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동의, 승낙. 근데 누가 내 물건 건드리는 것이 좋을까 싫을까? 싫죠. 그러면 승낙을 안 해줄 수도 있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안 해주게 되면 행정청이면 그냥 줄여 쓸게요. 시장 군수한테 통지하고 하면 됩니다. 통지하고 제거하면 돼요. 깡패들이니까. 통지. 내가 너 있는 관할 거 철거하겠다. 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면 시장군수, 여기 시장군수라면 특광자 시장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 뭐 받도록 돼 있어요? 허가 받아야 돼요. 비행정청이면. 그래서 여기 누가 받는 거예요? 비행정청이라 했죠? 자, 그러면 LH공사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분명히 조심하라 했죠, 제가. LH공사 어디요? 비행정청이잖아. 허가 받아야 돼. LH공사라도. 알겠죠? 이런 건 조심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민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깡패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요. 그러면 남의 걸 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손실 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손실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될까? 행위자가 해주면 되겠죠? 또 네, 그러지 마세요. 그 행위자가 해주면 행정청의 공무원은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어. 알겠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자가 속한 누가 해준다? 행정청 또는
사업, 시행, 자가 된다. 할 수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날짜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대부분 보면 여기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날짜가. 자, 다른 데는 되게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3일 기점을 합니다. 건축법에 하나 빼놓고 나서는. 근데 여기는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7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며칠 전? 7일 전.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3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7일 전과 3일 전 하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왜 그럴까? 왜 여기는 3일 전까지 하느냐? 개인의 것을 너무 많이 제약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일 전에. 저기는 그냥 단순히 출입할 거니까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면 7일 전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182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청인 사람은 허가받지 않고 누구만 받는 거예요? 비행정청만 받는 거고 출입하려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시간적 제약 관점에서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 누구한테 승낙을 받는다? 점유자. 네, 수인 의무가 생긴다. 네, 손실보상은 누가 준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됐냐면 공사가 시행 다 됐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가 완료됐으면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준공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한테 받아요. 이거랑 조심할 것이 아까 배운 자, 요거랑 조심해줘야 돼. 개발행위 때는 누구한테 받았죠? 안 배웠어요? 아까 뭐였어요? 개발행위 5가지 중에 3가지만 준공검사 받는다 했죠? 왜? 공사를 수반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받았어요? 허가권자인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았잖아요. 그거랑 혼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험지 나면.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대한 것은 개발행위 때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한테 받아요? 특광자, 시장, 군수. 근데 이건 지금 도시공직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직 시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면 국토장관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받을 필요가 없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되는데 끝났다고. 공고. 자,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된다. 끝났으면 준공검사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사 완료 뭐 하면 된다? 공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됐으면 이제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귀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공시설의 귀속 문제. 귀속 문제. 그래 보면 자, 이제 뭐 예를 좀 적절한 예가 제가 이쪽은 못 찾으니까 이렇게 서울에 이제 외곽순환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외곽순환도가 있는데 자, 이게 외곽순환도가 있어요. 여기 안에가 서울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다 경기도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주정석 설명은. 그런데 이 중에 남부와 북부, 남부와 북부가 통행료가 달라. 왜 다르냐? 남쪽에 있는 부분은 외곽순환도는 누가 한 거냐? 행정청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가 싸. 알겠죠? 북부에 하는 것은 통행료가 비싸요. 응? 자, 뭐니까 이거는? 그렇지. 민자에서 민간이 했습니다. 민자 투입. 그러면 자, 여기 이 도로나 북부 도로나 외곽순환도로 누구 거다 이거는? 누구 거다? 그렇죠. 관리청 거예요. 관리청 거. 민간이 했으면 민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속시켜줘야 되겠죠. 귀속. 그러면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켜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국도면 국도, 지방도는 지방으로 다 관리청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응? 귀속되는데 왜 여기는 비쌀 수밖에 없느냐? 요 도로를 자
비용이 들어간 만큼 뽑아먹기 위해서 몇 년 약정한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빌렸으면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상으로 양여하고 거기서 통행료를 받아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통행료가 너무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상대적 무상 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여하니까 그 기간 동안 빨리 빼먹어야 될까? 이익 산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이때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 비용을 여기 보니까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까요? 비용은요. 그렇죠?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만약에 국가에 있으면 국가가 부담한 거고 민간에 있으면 민간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에 있으면 지방이. 근데 여기면 누가 이득을 받느냐? 서울시가 이득을 받아요. 그럼 설치할 때 서울시한테 야, 돈 내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외부 효과니까 내가 돈 안 내도 너 어차피 설치할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돈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쓰지 마? 외부 효과인데 어떻게 쓰지 마 그래? 일일이 가서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뺏어와? 자, 해결책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해결책. 자, 여기 서울시와 경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시도에 걸쳐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죠?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다 대답이 다 80%가 다 틀렸어. 국토장관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것은 다 국토장관이 맞지만 여긴 돈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미리 국토장관한테 협의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이 2개.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저기 보면 어디서 나오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그 도시개발 채권에서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누가 내도록 하는 거다? 행정안전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칠곡군하고 구미시랑 서로 연계가 안 되더라. 그럼 누가? 도지사가. 그거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차이가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는 그 말이 없어요. 알겠죠? 없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비용 부담이라고 지금 말고 그 뒤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나중에 보면 공공시를 기속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여기 이제 공사 끝나고 보다 보니까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게 국도일 수도 있고 지방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 자, 근데 이런 곳이 있고 이게 이제 국도. 그럼 국도면 국유재산이고 지방도면 공유재산인 겁니다. 근데 이런 데는 사고가 겨울철에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럼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얘기 좀 해보세요. 위험하다고 알려줘. 그 소극적인 거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속도 제한? 직선? 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어를 써야지. 뭐 하는 거예요? 계량. 그렇지.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예요? 도시공직 시설사는 뭐예요? 설치, 정비, 계량하는 거잖아. 직선 그러지 말고 계량. 자꾸 써먹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제로 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 똑같이 직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갖다가 계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량하면 여기 사유지가 뭐 당하죠? 수용당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거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해줘야 돼? 용도 폐지에 의해서 나중에 불화합니다. 불화. 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용도 폐지가 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무슨 재산이 돼? 일반 재산이, 국유재산 일반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재산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시험제 국유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걸 분할할 때,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권은 국유재산법이 있고요. 지방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보면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무슨 입찰? 경쟁 입찰. 그러면 경쟁 입찰하게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배 아파? 그렇지. 눈에 딱 보이잖아. 수용당한 사람이. 그 이 사람 배 아프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수의계약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럼 수의계약은 순서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순위자가 누구? 수용당한 자. 걔가 안 사겠다면 다른 공적사업과 맞 교환하는 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 제일 밑에 18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이 1순위고 2번이 2순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사업에 대한 절차를 마쳤고, 이제 한 장 넘으면 188페이지 보면 비용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부담? 비용부담. 그럼 비용부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무조건 시행자 부담. 국가권은 국가가, 지방은 지방, 민간은 민간.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아까 보니까 여기 외곽순환도로 하면서 서울시가 이득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득받는 지방자치나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들한테 미리 돈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사실이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이를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준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도시군계 시설사업이란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군 계획사업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어요. 그럼 뭘 가야 돼?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03페이지 이제 12문제 다 맞춘 겁니다. 잘 봐, 합격.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봤을 때 6문제가 출제돼요. 몇 문제? 6문제.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이거는 뭐의 일종이죠? 도시군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그렇죠?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도시군계획 사업의 규정은 어디에 돼 있죠? 국토계획법에 돼 있잖아요. 규정이. 여기에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도시라는 신도시나 신단지, 시가지, 시가지를 갖다가 건설하는 이거는 그렇죠? 이 사업 이게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갖다가 뭐 하는 거냐? 하나의 개발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무슨 사업이라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그럼 신시가지나 신단지. 알겠죠? 자, 우리가 신서역 신도시면 그 자체가 단지입니다. 알겠죠? 지구 3지구 같은 경우는 시가지.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죠. 이거는 무슨 법에 있죠? 도시개발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럼 어디 걸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거를. 왜? 이게 사업의 일반이니까. 얘가 특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여기 거 따라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법이냐면 절차법입니다. 절차. 무슨 법이라서 아까 배웠어요? 사업법. 그렇죠? 사업법. 신도시나 신시가지는. 이 절차가 바로 뭐냐? 그냥
한글로 다 풀었으면 이겁니다. 자, 어디에 어떤 시가나 단지를 누가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 절차를 범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디에다 하는 얘기가 법률적으로 하면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어떤 시가 단지다, 그럼 이걸 갖다가 개발, 계획, 우리가 쉽게 해서 청사진. 그러면 여기 있는 구역 지정 시에 원래 뭐가 나와야 되면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시. 근데 거꾸로 구역 지정 후에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요게 후에 나오는 건 정책적인 겁니다. 정책적인 거. 자, 여러분들 신서혁신도시에 무슨 기관이 들어올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으면 벌써 거기 관련 부서 가서 다 투기했어. 알겠죠? 김천혁신도시에 뭐 들어올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처럼 왜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배분하는 계획이 투기 방지. 이것이 뭐랑 차이가 있냐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제 확정되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그 사업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미리 떠들어. 우리 재개발할 거다, 재건축하다 미리 떠드니까 미리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수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급해서 행위 제한을 하지만 여기는 미리 원칙적으로 차단하잖아.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근데 뭐 그야 뭐 법적 얘기고 사실 얘기 틀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누가 해야 될 거냐? 어디에 어떤 시가지를 건설하겠다는 건 누가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행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는 아까처럼 크게 나누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뭐가 뭐로 나눌 수 있다? 행정청, 비행정청. 오케이. 행정청이 있겠고 누가 나눌 수 있다? 비행정청. 또는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거죠. 요게 이제 구체적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이라면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개발계획 청사진에 맞춰서 실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실시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조성하느냐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업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방식. 그 사업 방식은 이 구역이 지정된 곳하고 부근에 있는 집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땅값. 그래서 이제 현실하고 법은 틀려요. 실무적 할 때는 또 거꾸로 합니다만 우리 시험 볼 때는 법대로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여기가 안에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가격이 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비싸다면 어떡할까?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공적 효용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방식. 강제적 교환, 분합. 이걸 갖다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싸면은 가서 뺏어서 집단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갖다 뭐 할 수 있다? 혼용한다. 그래서 혼용 방식.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 뭘 배우느냐?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배울 것이고. 알겠죠? 또 가서 시행자와 실시계획을 배울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나가서 사업 방식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져갑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거기 걸쳐. 그럼 여러분 교재 203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보면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개발사업. 개발사업은 가서 뭐 있어요? 단지나 시가지를 뭐 하는 사업?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이 법의 특별조항을 결제하고는 국토계획법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국토계획법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르고 그게 없으면 이 법 적용한다.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만 하고서 마칠게요. 자, 누가 있냐면 지정권자. 누가 있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란 말은 여기서 나오고요. 이제 정비법에도 지정권자란 말이 생긴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똑같이 지정권자라고 나오지만 권한자가 틀려요. 지정권자라는 용어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원칙적으로 시, 도, 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걸 갖다 왜 이렇게 키워놨느냐? 그 이유를 보면요.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게 준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규모가 도시개발법의 것이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보다 규모가 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법 이전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았죠? 너 오늘 빨리 지나가서 몰랐어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한다는 건 제가 천천히 얘기했어요. 그건요. 개발행위 허가 들어가기 전에 밑줄까지 쳤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되는 거지만 여기는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얼마냐? 1만, 3만, 알겠죠? 이런, 이거. 아까는 미만이었잖아요. 자보 5천, 공관농 3만. 다 미만이었잖아요. 1만 미만. 여기는 다 이상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위에 애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 여기 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대도시 시장, 인구 얼마? 50만 농, 포항시장.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연계해서 사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접지를 포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면 나와 있죠. 어떻게 되느냐? 가서 둘 이상의 걸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둘 이상 그 특광자 시 군의 행정구에 걸친 경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걸친 경우. 그럼 걸친 경우는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할자를 정하는 겁니다. 협의해서 할자를 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해야 되냐? 예외인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협의를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다 지정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냐? 왜 우리 군은, 왜 우리 시는 빠졌어? 왜 안 해줘? 의무화되어 있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시도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국토장관도 뭐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소리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무가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can이요, can. 여기는 할 수 있다. 만약에 must라면,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시는, 왜 신시가지 안 지정해줘? 신도시 안 지정, 맨날 싸울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해주는 역할. 그럼 여기 협의를 하면, 그 다음에 국토장관이라는 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도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암기는 나중에 하고, 중국집 천장 불,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첫 번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뭐 한다?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지금 여기 썼으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국토장관이.
두 번째는 자,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 계획과 관련된 국가 사업 필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시. 자, 신세혁신도시 왜 한 거예요? 국가가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했다? 그렇죠. 여긴 글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청.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군사도시 해달라, 문화도시 해달라, 교육도시 해달라. 그 각 장관들이 알겠죠?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은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청이고. 다음 조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 기관장으로서 자,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이러면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제한한다.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제한하는 거냐? 누구한테 제한한다?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은. 그럼 왜 요게 국토장관인데 왜 딴 소리 하느냐? 꼭 그럴 수 있죠. 따져야죠. 그죠? 그럼 왜? 여기에 요 소리가 들어갔을 때만이 국토장관한테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렇지.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됐을 때만, 요때만 국토장관한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이다. 물어보면 또 시도 살아서 또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제안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자, 이 사람한테 지정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요청은 얘가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해달라고? 시도 지사한테 해달라고. 그러나 포항시장은 지가 직접 지정하는 거니까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라고 끝낼게요. 뭐가 있어요? 천재, 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누가 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정권자. 그럼 시험 문제, 가장 시험지라는 게 그래서 요놈이 잘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권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고 많이 나온 예문이 그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는 아저씨야? 뭐 제한이야, 제한이. 어디 제한이라고 썼어. 요청하는 아저씨지. 얘한테 제한하는 거고. 이게 없다면 얘한테 제한하는 거고. 제한을, 그럼 제한받은 요놈이 이 아저씨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요청.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 지정권자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청. 제안은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거 가지고 시도사한테 가서 지정해주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